10년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조의원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거부함으로 사태가 더욱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대표 재벌인 삼성 엑스파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삼성 백혈병 문제와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에 이어서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승계 시도까지 2017년 대한민국은 삼성으로 인해 뜨거우며 재벌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상태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삼성의 역사, 삼성은 어떻게 재벌 기업이 되었나 편입니다. 때는 1950년 이승만 정권기. 대한민국 역사 속에 처음으로 재벌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재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최초의 재벌은 바로 백낙승입니다. 그는 이승만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고려방직 영등포 공장, 조선기계 등을 얻어냈고 동시에 500만 달러의 외화를 대출받기도 하며 홍삼 판매권 또한 얻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革명의 결과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재벌이 될 수 있을까? 비밀은 권력에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일본인이 남겨간 재산, 즉 귀속 재산을 불화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물가 상승률이 엄청났기 때문에 일단 귀속 재산을 불화받으면 단숨에 재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기에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삼성은 수입대체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제일제당, 제일모직 같은 귀속 재산을 이병철에게 싼 값에 팔았고 삼성은 선거 자금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병철은 자유당에 6,400만 원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삼성은 은행 민영화로 특혜를 누립니다. 이미 1950년대 후반 상업은행, 조흥은행 등 4개의 시중은행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금융자본을 거느린 재벌은 1960년대 들어 여러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집어삼키면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삼성의 경우 한국타이어, 한국화재, 한국기계, 조선양조 등 12개의 다양한 업종에 진출합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금융특혜 등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후 각종 산업에 진출해서 마음껏 시장을 장악하는 한국형 대기업, 재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본격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앞장서서 외자를 도입합니다. 1964년 1200만 달러의 상업차관에서 시작해서 불과 5년 후인 1969년에는 6억 2,500만 달러로 증가가 됩니다. 더구나 당시 은행 금리는 25에서 30%, 사채 이자율은 60에서 70%였던 반면에 국가가 제공하는 차관은 3에서 8% 사이. 결국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차관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벌들은 공화당 재정위원장이자 박정희의 대리인인 김성곤에게 사업자금의 10%를 관행처럼 기부하였고 정부가 끌어온 돈으로 기업을 단기간에 크게 성장시키게 됩니다. 재벌은 엄청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업을 몰아주는 구조, 이것이 한국형 부정부패, 정경유착 구조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966년 5월 24일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삼성이 사카린 2250호대 약 55톤을 건설 자재로 꾸며서 밀수를 하려다가 부산 세관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당시 몇몇 언론은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사설을 싣는 등 삼성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삼성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순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삼성은 이즘은 중앙일보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지닌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무료 배포도 마다하지 않는 공격적 경영으로 시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행패에 평소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여러 언론의 태도가 사카린 밀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중앙일보는 사카린 밀수 사건 해명 기사를 내면서 삼성을 옹호하기 위한 열띤 노력을 벌입니다. 결국 상황은 대강 처리됩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를 표방하면서 법안 제출까지 거론하는 등 여러 제안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과방송, 출연자 방송 출연 금지 조치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사건을 대강 덮고 맙니다. 결국 제보를 비호하는 관행만 강화시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텔레비전, 반도체, 핸드폰, 너무나 광범위하게 삼성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가 많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